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월 16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서 프루지오 시그니처 청약이 폭망했어요. 근데 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도닥도닥 끓여주면서 다시 예전에 제가 미분양 예상치 했던 자료 기억나시나요? 그 자료 살짝 한번 리와인드 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숨겨진 전세가는 과연 어떨까? 10건 중에 2건이 신고가 된다는 지금 현재 상황.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과연 숨겨진 전세가는 어떨까? 월상 국평형 2.8억까지 전세가 나타났어요. 이거 초창기에 4억 8천까지도 전세가가 나왔던 것 같은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입주장의 전세가 가장 싸다? 거짓이라고, 거짓이 될 거라고 제가 전세 특집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금 계획에 좀 변동이 필요합니다. 자, 청약 경쟁률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달서 프루지오 시그니처 84A 532가구 모집에 39. 요거 10% 안 되죠. B타입은 181가구 모집에 3가구. 84C타입은 269가구에 9개. 이거 몇 개인가요, 이거? 통장이 몇 개 들어왔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장이 몇 개 들어왔냐면 51개 들어왔어요. 여기 왼쪽 거 다 더해보면 18. 방송사고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982 중에서 51개가 들어왔어요. 몇 퍼센트인가요? 한 5% 정도 되죠? 그럼 이거는 좀 비싸니까 또 싼 아파트들 나오면은 또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5% 정도 청약 이 경쟁률. 경쟁률이 5%인가요? 5%라고 하는 게 맞나요? 잠깐 내정지가 오네요. 자, 요 영상 제목만 가지고 왔습니다. 2022년 미분양 얼마나 될까?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떻게 추정했는지는 이 영상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예상할 때 30% 정도, 이 초록색 선이에요. 30% 정도 사람들이 청약을 하면은 한 1000가구 아까 했었으면은 그중에 한 300가구 정도 청약을 했다면 미분양 예상치인데 지금 현재 2월달이죠. 네, 2월달 찾아 올라가 보면 요쯤에 한 5천 한 2,300건 정도 머무르는 걸로 예측이 되는데 전년도 12월 말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분양이 2,000개였어요. 근데 12월 달에 청약했던 것도 이 경쟁률이 30%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 추세를 보고 예측했었는데 이 미분양 보세요. 과연 6월 달이 되면은 미분양이 얼마가 되어서 풀어줄 거다. 6월 달 되면 미분양 거의 10,000개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럼 조정지역 풀어줄까?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요 3월 9일이 대선이던가요? 요때 대선을 기점으로 요 이후의 흐름, 미분양 추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되는 거라든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지 아닐지. 어쨌든 이 상태로 간다면 연말이 되면 미분양 물량은 15,000개 정도 예상됩니다. 그것도 30% 정도 경쟁률이었을 때, 근데 아까 달서 프루지오 시그니처 약 1000세대 중에서 50세대 정도로 왔죠. 5%의 청약 경쟁률. 에서 한 20%가 청약 경쟁률이 나온다면 요거 뚫고 올라갈 거예요. 요거 예상치 한 17,000개, 18,000개까지도 미분양 올해 안에 그만큼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한두의 누적이 아니고 작년 말에 2,000개에 불과했지만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중에서 제가 아직 차트에 반영은 못했는데 코픽스 금리 신규 취급액 1.69에서 지금 1.65인가 4인가 어쨌든 0.03가 0.5 정도. 요건 몇 번째 말인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되는 자리인데 1, 2, 3, 4, 5, 6, 7 8번째 8개월 만에 한번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수치가 조금 미미해서 다음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에 요 표는 정정해 두겠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미분양만큼이나 심각한 이것은 바로 매도 물량 27,961건. 연초 대비 이거 벌써 10% 이상
물량만 벌써 10% 이상 증가했어요. 이거 빠르죠? 굉장히 급하죠? 기울기들이. 전세 물량. 제가 예상하는 예측치, 미분양을 예측했듯이 전세 물량도 예측해 놓은 게 있었죠? 7,883건. 요 숫자 기억한다면 오늘의 전세 물량은 7,789건. 야, 이것도 한번 계산해보면 미리 계산해놔 봐야 되겠어요. 7,883건. 7,789건. 이것도 오늘 계산한다고 잠깐 이 소리가 잠깐 멈추는 현상이 잠깐 생기겠는데요. 야, 현재 94밖에 차이 안 납니다. 제가 요 지난번 예측치는 6건 차이 났었죠. 6건. 1월달. 2월달도 이게 10자리 안으로 들어오면은, 야, 이거 정말, 저는 이게 정말 작두타로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도 요 삐침이 딱 올라가는 요런 기울기들 있죠. 무섭게 올라가는 요런 것들, 요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월세 물량 증가도 만만치 않네요. 전체 임대 물량 11,000건 돌파합니다. 11,000건. 이 11,000이라는 숫자. 제가 이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10월 12일 날 시작했을 때 여기 7,000대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전체 임대 물량이. 그러면서 이 8,000이라는 숫자를 만들 때도 깜짝 놀랐고 9,000이라는 숫자를 만들 때도 놀랐었는데 지금은 11,000이라는 숫자를 아주 단기간 내에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45건, 그 중에 신고가는 8건. 신고가 비율 간만에 한 20% 정도 나왔고 거래량도 간만에 좀 괜찮았어요. 1월 거래량 22건, 2월 거래량 23건. 1월 현재 거래량 695건. 695건. 이제 신고 일수가 좀 남았습니다. 850건?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요 부분 오늘 돈보 사이트 간혹 실수가 한 번씩 나오는데 우리가 보기는 제일 좋아요. 여기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자료가 22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내가 저는 차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전날 차트하고 거래량 아까 695라는 숫자하고 막 다 대조를 다 해봐요. 여러분들에게 저도 인간이고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분 오늘 실수하셨는데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1월 달에 거래된 내용만 나타났어요. 그래서 조금 오차가 약간 있었습니다. 용산, 동서, 우방, 여기 신고가. 이 신고가가 나타나는 건 그나마 평수가 넓은 애들 있죠. 49평형. 요런 애들이 그나마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현대 아이파크는, 야, 니 진짜, 아이고, 사고도 나고, 그나마 거래가 된다는 이 아이. 야, 정말 사람들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라도 팔았는 사람, 또 다른 아파트들도 가격 떨어지는 거 보면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사람, 이때 팔았는 사람이 급해서 팔았겠지.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좀 패배자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몰라요. 이게 또 하락이 더 고착화된다면은 야, 그때 팔았는 거 그나마 신의 한 수였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추세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켜볼 것 몇 가지 보면은 이게 전세가율 한 90%. 전세가율을 보면은 높아지는 것들이 많아요. 얘도 전세가율 한 90% 정도. 어쨌든 1월 거래도 그렇게 뭐 두드러지게 신고가 나오는 거 보면 가격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얘는 깡통주택. 깡통주택 제가 앞으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해드릴게요. 2억 6천, 3억. 얘도 깡통주택. 1억 9천, 1억 7천5백. 전세가율 90% 넘어가면 거의 깡통주택이라고 하죠. 요런 정도 수준. 1월달 오늘 신고된 것 용계보라 23평. 이 와중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저는 솔직히 이해는 잘 못하겠어요. 네, 주변에 거래되는 가격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거래되는 가격들 한번 살펴보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얘도 거진 깡통, 얘는 완전 깡통, 얘도 거진 깡통,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분위기는. 제가 아까 여기 빠뜨린 부분이 있었는데 좀 평수 넓은 애들, 신고가가 나타나는 애들은 그나마 평수 넓은 애들. 근데 이 신고가가 여러분들은 의미가 있어 보이나요? 이 신고가 요 보세요. 밑에 최고 전세가 4억 8천, 신고가 5억 1,900. 뭐 조금 이상하죠. 거래가 좀 많이 없었다는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거래가 좀 이루어졌었다면 아니 이런 것도 평형이 좀 넓기 때문에 한 6억 몇천, 한 6억 정도 선에 거래되었다가 요렇게 떨어져서 하락했네요 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로 표시된다. 썩 영양가 있는 신고가로
보이지는 않는다. 건당 거래대금 2억 8,500만 원 정도 수준. 2월달 거래대금이 빨리 올라가지를 않아요. 고가 거래대, 고가격대 거래가 별로 안 뜸해지는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거래량 한 850건 정도 1월 예상해보고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6억 이상 거래량 의미가 없고 여기 한 4% 정도 굉장히 낮은 수치에 머무르고 있다. 이게 반등할 기미를 안 보이네요. 6자로 나타내던 것이 4자로 가격이 변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혹은 5자로 변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요. 아니 6억 이상이라 그러면 그전에는 7억대 8억대 거래되던 물건이 6억에 거래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6억 이상 거래 비율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숫자를 6자로 하지 말고 5자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요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똑같은 형태로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구군별 거래량 1월달 접어들어서 파란색을 한번 보실게요. 오랜만에 한번 짚어보는데 남구 쪽은 이거 거래 신고가 거의 안 돼요. 별로 없어요. 거래가 원래 아파트가 많지 않은 곳이잖아요. 서구도 마찬가지, 중구도 마찬가지. 원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아파트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거래량이 달서구 쪽, 정말 달서구 그나마 거래가 된다는 달서구 12월달 178건, 1월달 164건 그나마 거래되고 있어요. 타 구는 이렇게 12월과 1월의 거래량이 이렇게 근접하기는 힘들어요.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얘가 12월에 거래가 너무 없었다. 얘가 좀 계단식으로 내려왔었더라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좀 내려와줬었더라면 비슷한데 여러분들 각 구 관심 있는 구 내용은 각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거래량 3건, 그 중에 신고가는 0건, 3건 중에서 한 10%, 20% 정도 하락되는 거래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뭐 두드러진 가격대는 안 보이네요. 전세 거래량 72건, 그 중에 신고가는 11건, 1월달 전세 지금 1000건 정도 신고되고 있는데 요거 예년에도 못 미칠 것 같아요. 전세 거래 활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월세 거래가 활발해야 되는데 일단 월세 거래량도 한번 보시죠. 자, 신고가 나타나는 현상들 상인 이편한 세상 2단지 165제곱미터 평형이 굉장히 넓네요. 신고가 7억 정도 그랬습니다. 이거 매매가 10몇억 갈 것 같은데 평수형이 계속 넓어가지고요. 그러면 이것도 음모론 제기합니다. 또 야, 저거는 주인이 전세 살기로 한 조건으로 팔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면 요 아파트 단지 찾아가셔서 요 평형을 아실이라는 곳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이력을 추적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정보는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배 3정 그린코어 포레스트 112제곱미터 전세가가 5억. 다른 거는 보시면은 이게 월배 3정 넓은 평형들이 거래가 좀 띄엄띄엄 전세가 신고가 됐네요. 신고 안 된 거는 어떨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상윤 화성파크 드림 144제곱미터 4억 4천? 이건 갱신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많은 것도 있지만 관심 있으시면 잠시 멈추고 보시고 일단 지나가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여기 월성 협성 휴포레 5억 2천까지 거래되었던 것이 3억 4천. 이거 100% 갱신이야 라고 하지만 갱신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근에 있는 월배 3정 그린코어 포레스트도 4억 6천에 거래되었던 것이 2억 8천에 거래되었어요. 불과 이 시점 차이는 두 달 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아까 뭐 5억 3천 그것이 3억 4천 거래되었다. 이 정도 낙폭 인근 비슷한 곳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죠. 그나마 이건 신고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신고 안 된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난번에 롯데캐슬 추적해 봤던가요? 전세 매물 개수가 한 400개까지 400개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요 실거래가로 신고되는 것은 한 40개? 한 10%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럼 신고 안 된 이 360개의 정체는 뭐냐? 그게 고가로 거래되었으면 과연 신고를 안 했을까? 아니면 단순히 신고자가 귀찮아서 신고를 안 했을까? 저는 조금 약간 음모론이 약간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어쨌든 여기 다시 한번 이곳이 이렇다면 월배 3정 이 나름대로 이 동네 그래도 학군지라고 불러요. 그 외에 수많은 입주하는 곳들의 전세가는 과연 그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중동 그 골드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수성 골드 클래스? 예, 예. 쪽 신청 강변 옆에 있는 모 아파트. 그래도 뭐 수성구, 또 그러면 딴 사람 거기는 아예 수성구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거기 매매 가격이 막 7억, 8억? 더 비쌌던가요? 보자. 아이고, 진짜, 순간, 오늘 자꾸 말이 끊겨서. 아무튼 그 전세 가격이 막 3억 5천? 3억 연초에 제가 3억 7천 이런 매물들을 본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떨어지는 매물들 막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거래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평균 전세 가격 2억 8,400만 원 정도 수준, 2억 8천만 원 정도 수준 보시면 되겠어요. 4억 이상 거래 비중. 이걸 제가 조정을 해야 되나? 4억 이상 거래면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곳, 그래도 대출을 좀 제법 끼워야 될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4억으로 잡았는데 4억 이상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3억과 4억 구간 거래, 3억과 4억 요 갈색 구간, 요거 3억과 4억 갈색 구간 요 흐름들 보면은 요 안에 제가 지금 위아래로 밴드를 한번 그려볼게요. 3억과 4억이 이 거래가 굉장히 좀 두툼해지는 편이네요. 그전에는 3, 4억 전세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점점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 다른 계층이 좀 얇아지고 얘가 좀 두터워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 영상을 잠깐 지나가요. 월세 46건, 현재 576건 신고되고 있는데 전세 월세 다 합쳐보면 거래량 그렇게 많지는 않지 싶어요. 월세는 6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월세 1월달 60만원. 이게 보증금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5천에 50만원 요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보증금은 떨어지고 월세는 약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있네요. 임대 거래량 1588건, 전세가 월세로 건너뛰었다면 이 거래량 자체가 여기까지 만약에 회복을 해 간다면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임대로 월세로 서울권 뉴스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던데 대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